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그 세 가지 정도 특징을 알으시면 고온성 열대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열대작물은 우리가 영도에서 온다고 그러지만은 영도가 기준이 아닙니다. 얘네들은 영도라는 우리 기준을 섭씨 12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도 열대작물이죠. 또 생강도 그렇고 그런 열대작물들은 우리가 장기 저장을 할 때도 저온 저장고의 온도를 12도를 이상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꽃의 경우에 12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정식을 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최저 지온이 18도 정도는 돼야지만이 활착이 잘 됩니다. 18도에서 보면은 24도 정도까지. 그래서 너무 이제 일찍 심으려고들 하다 보니까 옆집이 심으면 또 따라 심고 이거 내가 너무 늦지 않나 그렇게 하는데 요즘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보게 되면은 5월 1일 정도를 정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대신 퇴비 경우에서는 정식일로부터 한 달 전에 30일 전에 퇴비를 내고 또 석회를 내고 그런 준비 작업을 해서 비닐 멀칭은 일주일 전에 씌운다는 걸 꼭 기준을 합니다. 일주일, 왜 일주일이냐? 그 비닐 멀칭을 하고 땅에 지온을 가두는데 지온이라는 건 그렇게 금방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가둬야 되고 그리고 또 기온이 이제 너무 갑자기 추워지면은 저온 장애를 받죠. 저온 장애를 받고 저온성 작물이다 보니까 어릴 때 저온 장애를 받고 뿌리가 뻗지 않게 되면은 그 아직 꽃을 안 피지만은 계속해서 그 몸 안에서 꽃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었을 때 평균 온도를 높이면 기온이 올라가면은 지온도 오르기 때문에 이 초기의 온도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노지에다 심으면 어떻게 온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게 헌얼 재배를 하시면은 수량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생육도 되게 좋아집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다른 시설비를 막 들어가지고 시설 하우스 이 스마트팜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노지에서 거의 다 하실 텐데 노지에서 약간의 비용을 추가해서 헌얼 재배하게 되면은 한 평의 고추밭에서 4근 정도를 따는 게 평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4근만 따셔도 굉장히 되죠. 10,000원씩 4만 원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다녀보니까 고추를 다섯 하시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고추나무 한 주에서 한 근은 따야 된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어떻게 고추씨를 만약에 직접 사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무슨 품종을 할까 다 결정을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사더라도 꼭 품종 기준이 선택 기준에서 3가지를 꼭 알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대과종이 주세입니다. 대과종입니다. 그리고 그 대과종 앞에다가 극자를 붙여가지고 극대과종을 선호합니다. 이게 따다 보니까 이 컴비도 비싸요. 또 여름에 뜨거울 때 7월달, 8월, 9월 뜨거울 때 힘들 때 이러다 보니까 고추가 작으면은 이게 고추 따는 것도 힘들고 막 수량도 안 나고 그러는데 극대과종은 보통 20cm를 기준합니다. 20cm 그리고 이 둘레 지름도 3cm에서 5cm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얘들이 고춧가루의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극대과종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나중에 4월 말에 구입을 하실 때도 물어볼 때도 이 품종이 어떤 품종이고 어떤 특징인가를 꼭 알으시고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습성입니다. 우리가 7월달 15일 정도면은 홍성에서 천물을 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하지 좀 더 지나서 7월 말 정도에 많이들 따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어떤 집들은 보면은 8월달이 돼도 이렇게 거무튀튀하고 이게 색깔이 잘 안 들다 보니까
8월 중순에 첫물 수확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탄물이 수량이 안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조숙성을 꼭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늦더라도 중간 정도까지는 중생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천하는 거는 조생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복합 내병계 품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합 내병계 이름이 아주 거창하죠. 이것 때문에 꽃을 분양하지 한 봉지에 1,000개 들은 게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됩니다. 그 중에 요즘에는 바이러스하고 탄저병에 아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내병계 품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역병 때문에 줄기가 빨갛게 해서 많이 말라 죽죠. 역병도 심했었는데 요즘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역병에도 복합 내병계 품종들이 같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칼라병이 바이러스병입니다. 바이러스병. 또 바이러스 거기다가 4개 해충이 전염을 하는데 진딧물하고 총체벌레가 주로 전염을 합니다. 그 중에서 총체벌레 때문에 바이러스가 거의 다 전염을 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칼라병의 원인은 총체벌레입니다. 총체의 경우에 방제가가 하도 낮기 때문에 이 방제가 잘 안 됩니다. 자, 코니도 아시죠? 약재. 코니도가 진딧물 약이죠. 근데 진딧물은 아주 더럽게 안 죽어요. 진짜. 하도 내성이 생겨서 안 죽습니다. 그런데 총체벌레는 잘 죽습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온 총체벌레 신약들이 거의다가 기존의 약재에다 코니도를 혼합한 혼합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코니도를 같이 꼬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혼합을 해가지고 살균하게 되면 총체 잘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이라는 게 아무 데나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얘가 약이 뭔가 어릴 때 독하게 되면은 어린 모종이 장애를 입고 기형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그리고 약효가 좋으면서도 여러 가지 해충, 특히 총체벌레를 잘 잡는 약을 추천하라고 그러면은 1순위로 엑설트를 추천합니다. 엑설트가 옛날에 따지면은 부메랑이라는 약재입니다. 부메랑을 액상수화제로 만든 게 엑설트입니다. 그게 안전하면서도 뭐 묘상에 대해서 뿌리든 뭐하든 진짜 괜찮습니다. 어릴 때는 뭐 나방 유충이 묘상에서 별로 안 생기지만은 이런 나방 유충 따위도 잡고 뭐 검게 날아다니는 작은 뿌리 팔라고 조그만 벌레들 있잖아. 그것도 잡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팬텀도 2가지를 묘상에 추천을 합니다. 자, 그걸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고 나서 초창기는 어떤 걸 하느냐? 그걸 볼 때 여러 가지 약재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토리치라고 그러는 게 잘 들어요. 토리치. 그 다음에 이제 5월 말 돼서 우거지기 시작을 하고 이게 총체벌레가 되게 막 번진다 그렇게 할 때는 그때는 다트로를 치면은 총체에 대해서는 제일 잘 드는 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고추 시기에 맞게끔 칠 수 있는 약재를 우리가 딱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비싼 약이 아니더라도 또 효율적으로 방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탄저병을 또 얘기하게 되면 있잖아요. 탄저병은 고온성 병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월동을 했다가 땅에 떨어졌던 거만 탄저병들이 이제 기지개를 펴고 활동을 시작할 때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탄저병 예방제를 꼭 뿌립니다. 예방제는 한 달 동안에 평균이 애꽃추가 생겨가지고 조금 애꽃추가 금방 꽃꽃처럼 쭉쭉 크는데 그때 거기 달라붙거든요. 그때 예방을 하게 되면은 탄저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에 벨란이라고 부르는 약재가 있습니다.
입상 수화제도 있고 액상도 있고 수화제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데 예방 효과가 제일 오래가고 제일 확실합니다. 또 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화제인가요? 벨란 이렇게 수화제도 있고 수화제? 또 입상 수화제도 있고 액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네. 자, 그걸 한 다음에 예방을 한 다음에 또 예방제 하나를 더 하게 되면은 네오보르도라고 그러는 500g짜리 농약 봉투로 되어 있는 네오보르도 수화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요. 저 여러 가지 그 지역의 고추 전문가들 보게 되면은 네오보르도 효과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네오보르도가 예전에는 친환경 약재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농약회사에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통을 여러 번 여러 가지 막 쓰다 보니까 세척하고 깨끗이 한다고 그래도 농약이 조금 들어가서 검출되다 보니까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농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는 영양제가 농약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고추가 영양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네오보르도에 영양가도 있고 또 고추 탄저병도 잡고 세균성이 간점세균병이 있죠. 세균성 병하고 같이 동시에 다 잡을 수 있는 게 네오보르도입니다. 병이라는 병을 다 잡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이러스도 예방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예방제로 이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아까 처음에 벨란, 두 번째 네오보르도. 그 다음에 치료제로 야 이제 본격적으로 탄저병이 나오기 시작한다. 저 옆에도 걸려서 걱정합니다. 그렇게 할 때 치료제로는 여러 경험상으로는 카브리오 A가 제일 좋습니다. 카브리오 A. 예. 그 다음에 실바코가 있습니다. 실바코. 카브리오 A 또 다른 약은 실바코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교대로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치료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안 걸리게 하는 게 제일 낫죠. 안 걸리게 6월달에 예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역병이라는 거는 줄기가 말라 죽는 그 병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거기다 보이지만은 개들 역병들은 약간 중간 온도를 좋아하기 때문에 5월달에 병이 번집니다. 그래서 5월달에 특히 5월 말 정도에 역병약은 치고서 가는 게 고추같이 안전합니다. 역병약은 뭐 미리카트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명작이라든가. 그래서 5월 말에 역병 잡고 6월부터 탄저병 잡고 그리고 청국병은 무슨 약을 부릴까요? 청국병은 풋마늘병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은 약재가 등록 약재가 없습니다. 하도 갑자기 생겨서 갑자기 시들다 보니까 거기에 듣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청국병은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병충해 방제가 전문적으로 나옵니다. 왜 생기고 어떤 방법으로 이걸 어떤 약재를 처리를 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이 강의를 듣게 되면은 모든 병충해에 대한 거 아주 박사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뜬물이 생겼어요. 뜬물이 새로 순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진뜬물이 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니도를 거기다 봄에다 넣고 싶기도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에요. 또 충치도 잡고 그게 하는데 근데 생겼을 때는 눈에 띄게 되면은 무조건 신속하게 3분 만에 시커멓게 떨어지는 진드물약을 주는 게 그 제일 낫습니다. 간혹 그 시점 세티스라고 부르는 완효성 진드물약을 주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티스는 이틀 동안에 진드물이 뚜벅뚜벅 걸어다닙니다. 흡집을 하고 그러면 또 얘들이 바이러스도 옮기고 흡집을 하다 보니까 피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속효성인 약재로 신속하게 주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속효성은 어떤 게 있냐? 트랜스폼. 그리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요게 속효성 약재 성분들입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힘센이라고 있습니다. 힘센. 힘센 성분이 제일 강력합니다. 3분 만에 다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재 선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약재에서 또 하나 참고할 거는 만약에 탄저병이 야 이거 진짜 이거 얘를 어떻게 박살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될까 할 때는 그때만큼은 아까 카브리오 A라는 약재를 연속적으로 2번을 뿌립니다. 우리가 약재가 저항성이 생기니까 그 한참 또 있다 뿌리고 막 그렇게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힘이 들고 탄저병이 힘들 때만큼은 2번을 5일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2번 뿌립니다. 그래야지만이 100% 그 원리는 뭐냐면은 카브레이가 탄저병을 치료용으로 가장 그 살균력이 높은 정도로 95% 정도 이게 제일 높습니다. 그럼 나머지 5%가 남았잖아요. 5%가 또 번져버려요. 급속으로 번지는데 다시 또 95%를 때려서 해야지만이 그때서야 바람이 자, 이런 여러 전법들이 있습니다. 자, 또 여기 그리고 또 이제 심는 거 말고 그 다음에 생육 관리할 때 그 심고 나서 5월 1일 날 심었으면 25일 있다가 5월 25일입니다. 이날만큼은 꼭 1차 추비를 줍니다. 아까 고추 특성의 두 번째는 다비성 장르, 다비성. 비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비료값이 많이 올랐어요. 비료 지금 생각보다 농협에 수급되는 비료들은 그냥 계약을 다 해가지고 하겠지만은 다른 일반 뭐 하우스의 양액 비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수급이 잘 안 돼요. 이게 막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다 보니 석유 제품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비료값이 많이 오르고 수급이 좀 안 됩니다. 자, 근데 꼭 25일 날 1차 추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벼 모내기 시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논에 다니고 고추밭을 신경 안 쓰는데 고추의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바로 25일 때 추비 1차 추비를 주는 것입니다. 뭐 줘야 되나요? NK 추비를 주죠. 네. 근데 바로 이 추비 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일주일이면은 우리가 활착을 하고요. 그 다음서부터 얘들이 줄기가 올라가고 방앗다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요때 그 고추가 애고추가 생일랑 말랑할 때 꽃이 많이 필 때입니다. 요때가 고추에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비료가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때를 다 놓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25일 있다가 1차 추비. 거기다가 아까 NK 추비 잘 질문하셨는데요. NK 추비에다가 요소를 좀 더 추가해가지고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이때 섞어서 좀 뿌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NK 복비를 잘 쓰다가 가지수가 세 가지 아니야. NK가 질소 요소 비료가 섞은 거예요. 가래하고 섞은 거예요. 그 대신 바로 추비 비료를 우리가 몰랐던 게 똑같이 맨날 NK 주는 것보다 얘들이 7월 말 8월 초가 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요소가 아니고 가리를 더 섞습니다. 얘들이 고추가 병에 강해지고 색깔이 잘 들고 맛이 좋아지고 착과가 더 많이 되려고 그러면은 후기 착과까지 이어가려고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가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은 NK에다가 가리를 좀 넣어서 그게 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고추에서는 25일마다 이렇게 추비를 준다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1차는 포기하고 포기 사이에 구멍 뚫고요. 2차는 어깨선에다가 삼각형으로 뚫고 줍니다. 3차서부터는 선물 딸 때가 되죠. 그러면은 고추를
풋꽃을 홍꽃을 따내고서 뒤돌아서면서 추비를 주고 나온다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고추는 완전 다비성 장입니다. 염류 농도에도 되게 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가 돼서 고추가 이 어깨 여기 허리선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우거지면서 좀 우쭐하고 비가 오면 더 우쭐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야 이거 너무 우쭐하는데 이거 추비를 주지 말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하우스 고추를 많이 듣는 거. 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얘는 이파리 색깔 딱 보고 이파리 색깔이 약간은 짙은 녹색을 띠는 것을 유지를 시키는 그런 성공입니다. 꽃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빛을. 근데 우리가 두둑을 만들 때 두둑의 방향이 가급적이면은 남북 방향이 좋습니다. 뭐 밭이 생긴 대로 우리가 밭을 맨날 갈고 똑같이 했지만은 사실 고추만큼은 우리가 남북 방향을 길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골고루 우리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둑을 보고 이 방앗다리를 두둑에서 딱 앉아서 심을 때 있잖아요. 이 방앗다리가 옆으로 이게 갈라지게 두 갈래가 심는 것보다는 두둑하고 직각으로 되게끔 이렇게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여기 빛은 좋아합니다. 그 대신 빛이 없더라도 빛 없는 빛에도 적응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우스를 심고 우리가 이중 하우스 또 수막도 하고 빛이 적더라도 그래도 생육이 잘 되는 게 고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늦게 억제재배로 여름에 뜨거울 때 심을 때도 차광망으로 약간 연하게 50%짜리로 차광을 하고 심어도 초기 생장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한 밑에 적을 해서 우리가 월동에 그 청양고추 재배 단지에서는 적은 햇빛으로도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강한 햇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건조에는 강하지만은 침수, 습기, 과습에는 약합니다. 그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침수가 되게 되면은 토양에 수분이 더 많게 되면은 숨을 못 쉬어요. 이 공기 중에 통기성을 되게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천근성입니다. 뿌리가 좀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11월 달에 다 끝난 거 고추대를 뽑아보게 되면은 대가 이렇게 굵고 이파리도 위에는 많아도 뿌리가 별로 없습니다. 참 어떻게 이거 가지고 꽃을 다 매달았나 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천근성이라는 것 때문에 바로 뿌리가 뻗는 것은 심고 나서 한 달 동안에 뿌리를 완전히 뻗게 만들어야지만이 성공합니다. 자,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들이 비가 그 하우스의 경우에서는 비를 좀 막을 수 있지만은 이 노지에서는 비가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을 때 고랑 가운데에서 물이 고여 있으면은 안 됩니다. 물이 흘러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를 많이 심는 전업 농가들의 경우에서는 약간의 경사도가 물이 흐를 정도의 경사도를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평지가 일하기 좋다 보니까 평지에다 심게 되면은 뭐 트랙터 관리기 작업이 되게 좋죠. 그렇게 하는데 트랙터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는 흙을 파가지고 끝에 가서 돌다 보니까 끝에가 흙이 더 높아요. 물이 안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물이 안 빠지면은 항상 스프레이를 받습니다. 얘들 연약한 뿌리, 요만큼의 뿌리가 지상부를 지탱을 하려다 보니까 힘에 버거워져요. 자, 이 방법을 이제 우리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배수가 안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신경 쓰면은 일을 못해요. 첫 번째, 고추의 경우에 아까 가급적이면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일항을 만든다는 거, 길게 두둑을 만든다는 걸 그걸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그 윗둑에 윗밭에 뚝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배수구가 있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여기가 물이 배수가 안 되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물이 고일 만한 데는 좀 더 나가는 데를 배수를 깊이 파가지고 물이 빠지도록 해주는 게 첫 번째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두둑을 만든 길이가 너무 길게 되면은 물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끝부분에 물이 많고 거기에 역병이 되게 많습니다. 역병균은 올챙이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나쁜 쪽으로 약간 물러진 대로 역병균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물하고 양분이 다니는 통로 쪽에 거기에 곰팡이가 생기면서 서서히 말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염은 5월 말 6월 달에 하고 있지만은 피해는 7월 달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뿌리가 튼튼하면 못 들어가겠죠. 근데 스프레이를 받으면 더 물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빠지는 것을 보고 약간의 경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둑을 길게 만들지 말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와서는 두둑이 간격을 좀 더 넓히는 간격으로 해서 통기성을 더 좋게 하게 되면은 편접병도 확실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 우리는 야 이거 비용도 덜 들이고 뭐 장비도 안 들이고 좀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걸 했을 때 하나가 있습니다. 붕소입니다. 붕소를 잘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붕사비료 있죠. 붕사비료 가장 쌉니다. 1kg짜리가 3,500원 합니다. 그리고 이 약 뿌릴 때 쓰는 붕산이라고 500g짜리가 있는데 그것도 3,500원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고추 전용 복비에도 항상 붕소의 함유량이 0.1%가 있고 0.2%짜리 종류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10개 회사가 나오다 보니까 좀 그것도 조금 높은 게 더 좋고요. 자, 이 상태에서도 여러분께서 우리 올해 고추 농사를 진짜 더 대박나게 잘 지으려고 그러면은 300평에다가 1kg짜리 한 봉지를 우리가 붕사를 꼭 더 넣으십시오. 그 땅에 넣은 붕사비료는 우리가 이 천물고추 딸 때까지 어느 정도 다 쓰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붕산으로서 보충을 해주면은 병에 안 걸립니다. 또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냐? 바로 이 비료 성분은 고추의 생육을 조절해주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면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고 그런 것들이 몸 안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심으려는 고추밭에는 다 청보병균, 세균성 병균이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고추 뿌리가 튼튼하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고 붕소가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얘들이 세균이 발병을 못하기 때문에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붕소를 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생육 조절이 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자, 그렇게 되고 또 하나 고추에서 여러분들 그 풋고추하고 홍고추 보게 되면은 가락지 꼈다고 하는 금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 하우스 고추도 그것 때문에 품질이 막 떨어집니다. 그게 바로 붕소 결핍증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품질 떨어지고 이거 상품으로 골라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다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붕소가 생육을 조절해주고 그 중에서 특히 낮에 만들었던 영양분을 그 이파리에서 만들죠. 그걸 밤에 고추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추들은 이게 한물 두물 해가지고 한 번에 크고 한 번에 익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물질이 한 번에 왕창 들어가는데 그게 흡수력이 아예 땅에다 안 넣었다고 그러면은 아예 흡수가 안 되고 또 땅에 조금씩 섞여 있다고 그래도 그게 한 번에 사용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붕소가 없으면은 저녁 시간에 영양분이 낮에 만들었던 영양분이 내려가다 멈추다 한 금이 바로 가락지가 낀 그 금입니다.
네. 두둑을 지금 다 만들어 왔을 텐데. 네, 그렇죠.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풍선은 지금 이제 네. 열심히 자. 하고 양에다가 예, 그렇죠. 그걸 이제 들어가요. 합니다. 예. 머리가 들어가게끔 예. 해주셔야 돼요. 이제 다른 작물들도 만약에 고추뿐만 아니고 이 은행이라든가 뭐 과수나무에 있잖아요. 분사비료를 꼭 같이 주면은 열매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분석 결핍증 다음에 낙과가 심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야, 이 집은 다 고추 농사 잘 졌네. 잘 진 걸 보게 되면은 멀리서 보더라도 꽃이 하얗게 딱 보입니다. 그 꽃잎이 하얀 꽃이 별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5개가 있고 6개 있고 7개, 8개까지 있습니다. 8개는 진짜 영양 관리가 생육이 되게 좋은 것입니다. 바로 그 개수에 따라 가지고 옆에 꽃가루 수술이 결정이 됩니다. 8개짜리가 있고 보통 우리가 6개짜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암술이 있습니다. 근데 암술이 수술에 둘러싸여서 속에 들어가 있고 생장을 해가지고 쭉 뻗어줘야지만이 수정이 잘 됩니다. 꽃가루가 좋아야지만이 수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추가 대과적으로 쭉 빠집니다. 자, 우리 올해 고추 농사는 바로 꽃이 탐스럽게 맺히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 수정이 잘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풋꽃을 우리가 갈라보면은 속에 하얀 태자부라고 이 어린 씨앗들이 하얀 씨앗들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태자부입니다. 캡사이신 매운맛도 거기가 좀 많습니다. 그 태자부에 하얀 씨가 골고루 수정이 돼가지고 잘 붙어야지만이 과육을 비대시키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고추가 반짝이 쭉 뻗는 것입니다. 결국은 꽃가루가 많이 나와야지만이 좋은 고추가 되는 거죠. 자, 꽃가루가 많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바로 고추의 뿌리가 좋아야 되는 거고요. 뿌리가 조금 깊이 뻗도록 해야 되고 다음에 고추 뿌리에도 굵은 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습니다. 굵은 뿌리는 고추를 쓰러지지 않게 지탱을 하는 기능하고 다음에 물이 통하는 수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물에 잘 녹는 요소 비료를 빨아들이는 그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는 고추는 꽃도 좋아야 되고 조직도 충실해야 되고 절간 짧아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다 기능을 하는 것은 가는 뿌리, 세근이 그걸 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추 농사는 바로 과일 농사가 아니고 뿌리 농사라는 게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물론 우리 고추 많이 따고 싶죠. 그걸 생각을 하더라도 항상 5월달, 4월달하고 5월달에는 뿌리를 뻗게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온도라는 거. 특히 하우스에서는 온도계를 매달 때, 그걸 중간에 하우스에서 줄로 따서 이렇게 매달게 되면은 햇빛을 보게 되면은 온도계가 열받습니다. 그래서 온도계의 기준은 바로 그늘 지는데 고추의 우리가 고추가 꽃이 피는 그 그늘 지는데 고기를 기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28도라고 보통 낮에 얘기를 하는데 28도 뭐 맨날 맞추기가 힘들겠습니까? 해가 떴다 그러면은 막 갑자기 올라가고 또 열어놓으면 또 갑자기 또 내려가고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높은 30도 정도를 기준하는 것이 고추 생육에는 더 좋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가루는 35도 넘으면 좀 말라버립니다. 특히 딱 들어가서 낮에 너무 건조하다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뜨거운 상태에서는 꽃가루가 많이 말라버립니다. 자, 그렇다고 맨날 지키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때 꽃가루에서 꽃가루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꽃가루를 만드는 주 성분은 바로 칼슘하고 붕소입니다. 붕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까 붕소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요. 붕소는 우리 농업계에서는 뿌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뿌리 골무라는 기능이 있어요. 왜냐면 생장점을 보호해줘요. 근데 뿌리가 무슨 생장점이나 하겠지만은 실제로는 생장점은 지상부도 새순이 나무도 생장점이지만은 뿌리가 뻗어나가는 끝에도 생장점이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쭉쭉 뻗죠. 근데 얘가 들어가다가 뭐 딱딱한 돌에도 만나고
만나고 네. 또 물에도 만나고 비료 만나다 보니까 장애를 받을 때 네. 그걸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뿌리 골무 기능인데 이 골무 기능을 바로 붕소가 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집니다. 가령 전라도에 논에다 터널 재배해가지고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두둑까지도 찰렁찰렁 거려도 거기서도 고추가 시들지 않는 게 바로 미리 붕소를 준비하는 시들지가 않습니다. 자, 만약에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거기서 야 내가 아침에 물하고 비료 품었는데 이거 오후 되니까 비가 와. 그렇게 되면 또 옆에 계획이 내려야 됩니다. 그럼 하우스가 과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계속 2, 3일이고 비가 올 때 이럴 때 땅에서 숨을 못 쉬고 뿌리가 물러지고 이럴 때 우리가 붕소를 미리 살포를 하거나 관주를 해두면 절대 물러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 왜 시드냐? 시드는 거 또 왜 청국병이 걸리냐? 그 원인을 전부 다 분석을 해보게 되고 있잖아요. 얘들이 뿌리 끝에 아까 생명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붕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신 절대량은 적어요. 적은 양으로 꾸준히 들어가는 게 붕소인데 이 붕소가 이 고추에서 그 홍고추가 결실이 돼가지고 비대가 되고 성숙이 되면은 그 안에 씨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씨가 점점 익어가요. 노랗게 익어갑니다. 익어갈 때 이 생육을 조절해주는 물질이 붕소인데 그게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부족하죠. 부족하면은 고추가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내 몸 안에서 붕소가 있는 쪽이 뿌리 끝에 있으니까 그걸 빼앗아 갖고 가서 위로 가서 결실을 도와주게 만들기 때문에 붕소가 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세포 분열 조직에서 붕소를 뺏기게 되면 서서히 뿌리가 물러지고 말라갑니다. 그때 바로 병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가 되냐? 열대야가 가장 극심한 7월 말하고 8월 초 이때가 되면은 낮에도 뜨겁고 밤에도 뜨겁고 이게 영양 축적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고추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얘들이 그 뿌리가 물러지고 마르면은 시듭니다. 시들다 보니까 우리는 또 경우에 따라 물을 또 품어서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시들고요. 또 비가 이틀 동안 오게 되면은 하우스문을 닫아놓은 시간이 많게 되면은 공기가 이게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과습이 되다 보니까 얘들이 영양분들이 위로도 못 올라가다 보니까 이파리에서 수분은 증발되는데 수분 공급이 뿌리가 나쁘다 보니까 공급을 못 해주게 되면은 얘들이 결국은 그런 환경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시들어버리는 게 바로 청국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세균에 대한 급속도로 전염하는 세균에 대해서 저항성이 떨어지는 게 바로 붕소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주를 할 때 물에다 타서 줄 때 정상적으로 물 줘야 되겠다 할 때 하우스 한 평에 1g을 기준합니다. 아시겠죠? 붕산이라고 그러는 거 1g입니다. 500g 한 봉지 3,500원짜리죠. 500g이니까 500평에다가 관주할 때 쓰는 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시중에서 그 영양제 파는 것 중에서 미리근 알파라는 것을 관주를 많이 해주십니다. 미리근 알파가 붕소의 함유량이 500g 중에 8.7%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영양을 주면서 그 붕소를 공급을 하다 보니까 생육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걸 많이 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붕소의 함유량이 50%가 되는 붕산을 좀 더 한 평에 1g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농장에서 연면살포 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2,000배로 해서 우리가 같이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됩니다. 잘 되기 때문에 같이 그 살포를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자, 2,000배 보통은 그 1,000배로 쓰라고 1,000배라는 게 물 한 마리 기준해 가지고 20g을 우리가 1,000배라고 합니다. 근데 하우스는 이게 뜨겁기 때문에
뜨겁고 약간은 얘가 뭔가 좀 독하게 줬을 때는 이 지상부의 이 새순이 좀 마르는 그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물 한 말에 10g 정도 비율로 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쓰게 되면은 꽃의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꽃의 크기가. 왜 그러냐? 그 고추 품종이 뭐 왕조, 칼탄패스라든가 이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한 형질을 있잖아요.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품종의 특성에 맞게끔 크기하고 두께하고 모양하고 그런 게 다 똑같아집니다. 가령 고추 말고 감자하고 고구마에도 붕산을 연면살포하게 되면은 나중에 매달리는 게 꼭 이 고구마가 작은 것, 큰 거, 왕특, 쏘리 그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특산품으로 다 크기가 똑같아집니다. 그럼 박스 숫자가 나오고 판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거하고 고추에서 똑같습니다. 모양이 되게 좋아집니다. 고추 끝이 동그라진 것도 있죠. 그런 게 없습니다. 풍산은 네. 약하고 혼합해서 네, 다 됩니다. 그걸 홍보해 줘야 돼요. 네, 혼용이 되게 잘 됩니다. 값도 되게 쌉니다. 자, 그 대신 붕산을 살 때 약을 때마다. 여러 회사, 한 10개 회사가 나오는데 어떤 회사는 대우나 유일 같은 데 회사는 그 붕소 성분만 50% 단일 품목이 들어있는데 50%짜리가 있고 여기는 30%짜리가 있고 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0%짜리로 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까 그 붕소를 뿌리끝이 생장점이 뺏기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뿌리끝이 계속 생장을 하고 시들지 않고 얘들이 그 스펠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추를 안전하게 재배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붕소를 공급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붕소를 많이 써서 피해 같은 건 없나요? 많이 넣으면? 그렇죠.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만약에 그 콩밭 콩도 붕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걸 진하게 넣게 되면은 이파리가 바가지처럼 이게 오그라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는 다 뜨거울 때 이게 네. 다 우리 노인들이니까 20g 얼마 주라고만 딱 하면 머릿속에 들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줘요. 20리터 한 말 기준해 가지고 10g 정도 넣으시면 무난하게 됩니다. 딱 머릿속에 칼라병에 대해서 궁금하죠? 칼라병은 고추에서는 거의 그 바이러스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 바이러스 중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어린 모종을 가식을 한다든가 만지게 되면은 우리는 거의 살며시 만졌다 하지만은 고추에는 장애를 입으면서 지백이 전염이 돼요. 그때 우리가 그 어릴 때 그때만큼은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비눗물로 소독을 씻고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조고추, 풋고추입니다. 저기 성분이 베타카로틴이라고 부르는 항암배추 있죠. 항암배추도 베타카로틴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면역력을 되게 증강시켜서 당을 잡아줘요. 당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를 홍고추로 익혀가지고 충북 제천과 동양에 가면은 이 단지가 있습니다. 그 고춧가루도 당조고추 고춧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아시아 종류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름이 드셔보라입니다. 진짜 이게 아이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드셔보라. 그 대신 맛은 좀 떨어집니다. 맛은 떨어집니다. 다음에 피망고추, 다음에 관상용고추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이 당조고추가 앞으로도 기능성이 상당히 좋아서 많이 보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추 연도별 면적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평균이 29,000헥타르인데요. 여기 25년도에 25,000이고 저 21년도에 33,000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거의 한 2배 정도 됐었는데
이제 그만큼 지금 노지에서 이게 대량으로 하기가 힘들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저쪽에 그 청양 쪽에서는 진짜 전문적으로 그 터널 재배하고 그런 농가들이 꽤 있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쪽이라든가 괴산, 능성 쪽에서 농가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다만 그 농가들이 터널 재배를 조금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확실히 수량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병충해 방지만 판저병만 막으면은 그래도 한 평에 4건씩 나오면은 또 면적이 있어야지만이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대규모로 그렇게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결국은 인건비가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노지 작물 중에서 그래도 다른 어떠한 작물보다도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 게 고추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들도 날씨 기상 상태에 따라서 작황이 되게 불안정해요. 콩의 경우도 보종 주니 안 주니 막 그런 거 있고,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고추가 이 계속해서 돈을 곧바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억이 나는 것은 전남 영암에 갔더니 여름에 뜨거울 때, 고추가 힘든 게 뜨거울 때 고추를 수확을 하면 홍고추가 왜 이렇게 무거워요? 진짜 엄청 무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 우리 옛날에 넝마주의가 이 어깨에다가 매던 그 망태기 있잖아요. 그런 자루를 메고 그게 무거우니까 앉아가지고 이 이마에다가 끈을 대가지고 그걸 그 힘으로 들고 나오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체력적으로 좀 소비가 심하고 이 수확할 때 그 노동력이 꾸준히 건조라든가 성별 되게 많이 드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체계화만 하면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으로는 노지에서 우리가 가운데 길을 두고 짧은 두둑을 만들고서 한쪽에 건조 시설하고 잘 갖추게 되면은 3,000평 만들면은 고추밭이 한 2,500평 나오고 2,500평에서 한 평에 4건씩만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한 1억까지도 우리가 농사가 가능한 게 이 고추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추가 제일 힘든 거는 뭐 5월달 심을 때, 5월 1일날 심을 때는 선선하니까 하는데, 뜨거울 때 일할 때 밭에서 일하는데 차 타고 가서 하는데 그늘이 없고 시원한 물 마실 때도 없을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 것을 미리 좀 더 휴게 시설을 좀 하고 준비만 해두면은 일주일간 끌고 가가지고 그 노란 개짝을 딱 싣고 거기다가 홍고추 해가지고 싣고서 우리가 말리고 이런 작업만 제대로만 되면은 고추 농사가 제일 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촉성은 9월달에 심어가지고 겨울 넘겨가지고 내년도 6월달에 거의 끝나는 작형입니다. 6월 말, 7월 초까지 이렇게 하고 뜨거울 때 7월, 8월, 9월달 중순까지 토양 관리하고 염류 제거하고 그러고서 다시 또 9월 말, 10월달에도 심는 그런 작형이 촉성입니다. 저 진주에 가면은 청양고추, 풋고추 그걸 하는데, 또 밀양 그런 데가 이 촉성 작형을 많이 합니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우스가 단동이 넓습니다. 한 동이 400평 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광폭으로 해서 하고요. 경사도가 되게 완만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눈이 무게가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광주형 그 대형 하우스, 또 밀양에서 우리가 이 측창을 우리가 옆에서 열지만은 거기서는 천장에다가 나무로 틀 짜가지고 이 위로 공기가 빠지게 하는 그런 환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적 같은 것을 저녁 때 밤에 보온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계폐기로 감아 올리고 내리고 해서 햇볕을 보게 하는 그런 작형들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반촉성은 1월하고 2월 달에 좀 일찍 심는 거. 그래서 추울 때 그때 초기에 가온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가온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2월 중순 하순 정도에 심는 게 그게
반쪽선으로 보게 되고요. 여름에 다 열어놓고 바람 다 들어오게 하고서 억제 재배하는 게 있고, 다음에 노지 터널 재배. 터널은 이 홍성에서는 거의 4월달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심는 게 제일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제일 빨리 하는 데는 3월 중순에 심습니다. 목포 쪽입니다. 목포 청계주에 그 생육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터널 재배가 그 목포서부터 나주로 해서 무안 쪽하고 이런 여기서부터 고창까지가 터널 재배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그럼 위에는 없냐? 요 옆에 해안 쪽에도 터널 재배가 꽤 많습니다. 터널 재배가 바닷가이기 때문에 그 지온이 그래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제일 또 위쪽에 포천이라든가 거기서도 온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거기서도 터널 재배로 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확실히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터널을 씌우다 보니까 터널 다 씌워놓고 가운데 우리가 고랑에 풀이 나죠. 그러니까 제초제를 풀 안 나는 제초제를 뿌려버립니다. 그게 라스가 있고 라스 알라, 그 다음에 두알 쪽을 많이 씁니다. 두알 쪽을. 풀 때문에 나중에 고생하니까 풀 안 나게 뿌려놔야죠. 그것도 빨리 씌우고 빨리 그 풀이 안 날 때 뿌려놔야지 되죠. 근데 그 두알 잎제가 한 번에 주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터널을 씌우다 보니까 그 면적이 좁은 면적에서 나중에 비가 그 뿌리고 나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얘들이 뿌리 쪽으로 침투가 너무나 많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제초제 장애를 받아버려요. 원래 제초제 약해가 없어야 되는 건데 터널 재배상 약이 물리면서 바닥에 흡수되면서 장애가 나온 게 그게 좀 많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만약에 제초제를 뿌릴 때 여러분들 고추 말고 참깨 할 때 대부린을 뿌리시죠. 대부린을 분무기로 뿌리시죠. 그게 안전합니다. 그 참깨. 대부린ol이 고추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멀칭 그 터널을 하는데 거기서는 이 고랑에다가 대부린ol을 뿌려놓게 되면은 진짜 오래 갑니다. 그거하고 나중에는 바스타 가지고 난관은 잡아주면 좋습니다. 네. 양액 재배, 양액은 밑에도 스마트 팜도 양액인데 양액은 이 농가에서 그냥 우리가 그 베드식으로 설치하고 이게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작업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자기 나름대로 낮춰가지고서 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팜은 규격화로 해서 양액이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재배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진도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수확물의 종류, 결정 시기,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노지 건고치입니다. 자, 이거는 터널 재배고, 여기 노지 재배고. 자, 여기 볼 때 여기도 거의 평지가 되고 그러는데 바로 이때 심고 나서 한 달 정도 될 때 이때 뿌리가 결정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뿌리가 안 자라느냐? 그렇지 않죠. 풋고추가 애고추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영양분이 애고추로 몰려버립니다. 뿌리로 갈 영양분을 별로 안 줍니다. 바로 그때 뿌리가 약해집니다. 열매는 더 크죠. 근데 균형을 잡아주게 하는 게 바로 붕소입니다. 이때 붕소가 밑땅 바닥에 기비로 들어가 있으면은 뿌리로 가는 것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뿌리가 튼사비에 뻗어서 가는 것이죠. 꼭 붕사비로 시비해야 됩니다. 그 대신 붕사비로는 절대 남자들이 주는 게 아닙니다. 여성분들이 다 줘야 됩니다. 붕사비. 꼭 기억하십시오. 여자 없는 사람 못 하고.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붕사비료가 1kg짜리 한 봉지가 남자 순으로는 5주먹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300평을 뿌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처음에 한 주먹은 조금 뿌리는 신용하다가
두 번째에서도 확 뿌려버리고 그냥 애쉬 로타를 친다고 그렇게 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결국은 여성분이 천천히 뿌리시는 게 진짜 좋습니다. 이 붕사비료가 지금 판매되는 붕사비료는 전부 다 입상 형태입니다. 왜 그러냐? 옛날에 다 밀가루처럼 가루 붕사가 나왔는데 그게 뿌리다 보니까 날리고 뭔가 표시가 안 난다고 그래서 입상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노지보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만큼은 가루 붕사를 쓰십시오. 공사 나와요. 나와요, 다. 벼 농사에 쓰는 상파상자 구멍 크게 뚫린 거 그걸 갖다 놓고 하우스에 부드러운 흙을 있잖아요. 위에다 놓고 월맹이처럼 칩니다. 그럼 그 흙을 있잖아요. 거기다 새우대 같은 데다 하면은 거기다가 붕사를 밀가루 같은 걸 주면은 그거하고 버무려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약에 내가 작년에 고추를 해보니까 여기가 고추가 생각이 적고 뭔가 벽이 있는데 거기는 조금 더 신경 써 줍니다. 자, 특히 하우스에서 물이 저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여기가 물이 적다 보니까 생이 떨어집니다. 또 이쪽에 하우스 가에는 물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좀 생이 떨어집니다. 그런 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뿌리게 되면은 고추가 동일하게 수량이 안전하게 병이 없이 다수확할 수 있습니다. 가루붕사도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절대 고추가 시들지 않기 때문에 100개 심으면 100개가 해서 한 주에 3근, 4근씩 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주의를 하시라는 거 하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멀리서 보더라도 있잖아요. 꽃이 하얗게 보여야 되고 색깔이 이파리가 약간 진한 녹색을 띠는 게 수확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노지 홍고추 재배 작형 이것도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연간 재배 작형입니다. 자, 육묘할 때 4월 중반까지 하고요. 자, 육묘할 때 이파리를 보게 되면 있잖아요. 저게 중요합니다. 이파리가 약간은 좀 동그란 모습을 띠죠. 이 지금 상태에서 이파리가 길쭉하고 노랗다고 그런 것은 영양분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지고 저온에서 유명한 것입니다. 냉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파리 상태를 보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걸릴 거다 안 걸릴 거다 있고요. 자 일단은 이파리가 진한 녹색을 띠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영양을 충분히 했죠. 그러면 거꾸로 영양이 많다 보니까 72구에다가 빽빽하게 하다 보니까 우절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고추류는 트레이 포트를 50구짜리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2구는 너무나 상수량이 적어가지고 안쪽이 약합니다. 그리고 지금 겨울에 이렇게 추울 때 육묘할 때는 검은색 포트를 쓰는 게 좋습니다. 간혹 지금 은색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은색을 쓰게 되면 확실히 좋지가 않습니다. 은색은 바로 여름에 쓰는 것입니다.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벌레들이 많으니까 은색 그 포트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벌레들이 확실히 덜 생깁니다. 자, 이렇게 이따 모종에 대한 걸 또 하고요. 다음에 지금 활착할 때 여기 물방울이 맺히죠. 이렇게 지온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배색은 확실히 투명하니까 빛이 들어가서 지온이 올라가요. 근데 검은색을 씌운 농가가 되게 많아요. 바로 풀 때문에 징그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을 씌우더라도 확실히 검은색을 씌우면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지온이 덜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풀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농가일수록 우리가 뿌리 밝은 데를 살포를 하고서 심게 되면은 뿌리가 그걸 보완해서 뻗어주니까 훨씬 낫습니다.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뿌리에 대한 거를 더 중시해가지고 관리를 하십시오. 고추는 뿌리 농사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